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컴퓨터와 생활 4학년 교재를 함께하고 있는 정민성입니다. 오늘은 11강 변경된 정보 알아내기를 함께 해볼 거예요. 여러분 교과서를 보시면 들어가면에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어떤 그림에서 내가 모르는 사이에 일부가 변경되었다. 잘 찾아낼 수 있을까요? 또 정보를 보낸 후에 받은 사람은 이 정보가 변경된 것인지 원래 정보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요? 왜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지 아직 감이 잡히지 않죠. 그래서 이런 그림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은 이 두 개의 그림 중에서 두 개의 그림 사이에서 서로 다른 부분을 찾을 수 있을까요? 한번 찾아보세요. 동영상을 멈추고. 네, 간단하죠? 지금 이렇게 바로 비교해보면서 보면은 여기 다른 거 있고 또 여기 하나 있고 눈도 하나 다르죠? 네. 근데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동시에 보는 거라서 찾기가 쉬웠는데 만약에 이런 경우라면 찾을 수 있겠어요? 이 그림을 볼 수 있는 시간 5초 드릴게요. 다 보셨죠? 그 다음에 이 그림이랑 바뀐 게 뭐가 있을까요? 네, 찾기 좀 어렵죠? 그래서 오늘은 네, 기억력이 특별히 좋은 사람 아니면 찾기 어렸을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단순히 기억력만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좀 더 확실한 방법으로 정보가 변경된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라는 게 이번 강의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배워볼 내용은요. 변경된 정보 알아내기입니다. 그래서 컴퓨터에서 자료를 전송할 때 기본적인 오류 감지 방법을 이해할 거예요. 오류 감지 방법. 그리고 이진수 자료 전송에서 패러티비트를 적용하고 오류를 감지할 수 있을 거고요. 그 전에 우리는 패러티비트의 뜻을 이해할 겁니다. 네, 어떤가 준비되셨나요? 우리가 저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정보가 전송 과정에서 변경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 친구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문자를 보냈는데 여러분이 1, 2, 3이라고 보냈는데 이 친구가 받은 거는 2, 3, 4 이렇게 받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하죠. 그런데 누군가에 의해서 또는 어떤 원인에 의해서 정보의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간단한 문자를 보낼 때는 그렇게 큰 문제가 많이 생기진 않는데요. 회사에서 큰 데이터를 이용할 때 이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 또는 여러분 컴퓨터 자체에서 자기 혼자서 이런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컴퓨터에서는 그런 데이터를 전송할 때 오류 감지를 위해 사용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가장 단순하고 쉬운 방법을 소개해 드릴 거예요. 그 방법은 바로 원본 데이터에 1비트를 더 추가해서 오류인지를 감지하는 겁니다. 어떤가요? 이해가 되나요? 여러분 1비트라는 표현은 우리가 저번 시간에 공부를 해봤죠. 바로 비트는 0과 1
들어갈 수 있는 0 또는 1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인데요. 우리의 데이터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비트 1비트를 하나 더 추가를 해줄 거예요. 여기에는 1 또는 0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오류를 감지할 수 있대요. 어떻게 1비트를 추가할까요? 바로 원본 데이터에서 1의 개수가 홀수이면 추가된 비트에 1을 넣고요. 원본 데이터의 1의 개수가 짝수이면 추가된 비트에 0을 넣어 줄 거예요. 그렇게 하면 전체 1의 개수를 짝수로 맞춰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이 예제를 보면은 쉬울 거예요. 네, 원본 데이터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보내고 싶은 데이터죠. 근데 그냥 보냈을 때 오류가 생기면은 알기가 어려우니까 어디에 오류가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알기가 어려우니까 실제로 전송할 데이터는 8비트로 보낼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1, 1, 0, 1, 1, 0, 0 이렇게 7자리가 있으면은 거기에 한 자리를 더 추가해서 보내겠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한 자리를 0을 넣을 거냐 1을 넣을 거냐 하는 것은 바로 원본 데이터에 1이 짝수에 있으면은 0을 추가하고 원본 데이터에 1이 홀수에 있으면 1을 추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시처럼 110, 1100에서 1이 총 4개 있죠. 4는 짝수죠. 그러면 1의 개수가 짝수니까 0을 추가하는 거고요. 2번에서 1의 개수는 1, 1, 1, 1, 5개죠. 이거는 홀수죠. 1이 5개 홀수에 있는 거죠. 그때는 1을 추가해 주는 겁니다. 그럼 3번에서도 한번 해볼까요? 1이 3개가 있죠. 3은 홀수죠. 그래서 1을 하나 더 추가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1의 개수를 보면은 여기는 4개, 여기는 6개가 되죠. 원래 5개 있었는데 하나가 합쳐져서 6개. 그리고 원래 3개 있었는데 하나 더 추가돼서 4개. 전부 짝수개가 된 거죠. 그래서 추가된 비트로 짝수로 맞춰주는 거예요. 1의 개수를. 그러면은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1의 개수가 지금 2개죠. 2개는 짝수니까 0을 추가해 줄 거예요. 어떤가요? 이해하기 쉽나요? 그러면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1의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있으니까 1의 개수를 짝수로 맞춰주려면 1을 하나 추가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원본 데이터가 예를 들어서 110, 110이 있었어요. 110, 1100. 거기에 이 새로운 비트를 추가해서 우리 친구한테 보내면은 친구는 이런 데이터를 받을 거예요. 110, 1100 하고 0. 그러니까 하나가 더 추가가 된 거죠. 그러면은 이때 친구는 이 데이터는 문제가 없는 데이터야 라고 생각할 거예요. 왜 그럴까요? 1의 개수가 짝수에 있으니까 문제가 없을 거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새롭게 비트를 추가해서 1의 개수를 짝수계로 맞춰준다면은 우리가 보낸 상대방은 이 데이터에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1의 개수가 짝수인지 아닌지만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받은 데이터 오류 확인을 해보면은 1의 수신된 데이터는 8비트죠. 그러면은 1번을 봤을 때 1, 1, 0, 1, 1, 0, 0, 0 이라는 데이터를 제가 받았어요. 그럼 저는 이 데이터가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봐야겠죠. 이 데이터는 과연 오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까 1이 짝수가 되도록 비트를 추가해서 저에게 보내줬더라면은 저는 1의 개수가 짝수인지 홀수인지만 확인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1의 개수를 보면은 하나, 둘, 셋, 4개가 있어서 1의 개수가 짝수죠. 그래서 오류가 없습니다. 그 오류가 있는 거를 한번 볼까요? 0, 0, 0, 1, 0, 1, 1. 1의 개수가 3개죠. 1의 개수가 3개면은 분명히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쵸? 왜냐면 상대방은 저한테 1의 개수가 짝수가 되도록 적어서 저한테 보냈는데 지금은 1의 개수가 홀수개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면은 예제로 하나를 더 풀어볼까요? 6번을 보면은 1이 하나, 둘, 3개가 있죠. 1의 개수가 3개가 있는데 그거는 홀수개죠. 그래서 3번과 마찬가지로 6번에는 오류가 발생했던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패러티 비트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한 것은 모두 패러티 비트를 이용한 거예요. 패러티 비트는 무엇이냐면 정보의 전달 과정에서 오류가 생겼는지를 검사하기 위해서 추가된 비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송하고자 하는 데이터에 단순히 1비트를 더하는 전송 방식으로 오류 검출 방법 중에서 가장 간단한 방법 중 하나예요. 근데 패러티 비트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짝수 패러티가 있고 홀수 패러티가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한 것은 짝수 패러티입니다. 바로 추가된 비트를 포함한 전송할 데이터의 1의 개수가, 그러니까 총 1의 개수가 짝수가 되도록 추가된 비트를 정하는 방법이에요. 그죠? 우리도 지금까지 1의 개수가 짝수개가 되도록 만들어줬죠. 반대로 홀수 패러티는 추가된 비트를 포함한 전송할 데이터에서 1의 개수가 홀수가 되도록 추가된 비트를 정하는 방법이에요. 만약 1의 개수가 짝수이면 추가된 비트에 1을 넣고 홀수이면 0을 넣어 1의 개수를 홀수로 맞추는 겁니다. 한번 연습을 해볼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짝수 패러티로 연습을 해봤는데요. 이번에는 홀수 패러티로 연습을 해볼게요. 지금 우리는 원본 데이터 7비트짜리를 친구한테 보내고 싶어요. 근데 중간에서 전달 과정에서 무슨 오류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우리는 패러티 비트를 이용하는데요. 그래서 1비트를 추가할 거예요. 근데 1비트를 추가할 때 어떻게 추가할 거냐면 우리는 홀수 패러티 방식을 이용할 건데 홀수 패러티 방식은 바로 원본 데이터 1에 있는 개수와 추가된 비트의 1의 개수가 합쳐서 홀수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얘기해서 원본 데이터 1의 개수가 짝수에 있으면 1을 더해주고 홀수에 있으면 0을 넣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한번 예시를 볼까요? 0010100은 지금 1의 개수가 몇 개가 있죠? 1의 개수가 2개가 있죠.
근데 우리는 홀수로 맞추고 싶어요. 홀수로 맞추고 싶으니까 1을 추가해 주면 되죠. 그 다음번은 반대로 1, 1, 0, 1, 0, 1, 1이 있으니까 1의 개수가 5개예요. 원본들도. 이것은 홀수에 있다는 거죠. 우리는 홀수 패러티로 만들고 싶은 거죠. 총 개수가 홀수개. 그래서 0을 추가해주면 그대로 5개가 되니까 홀수개가 맞는 거죠. 어떤가요? 간단하죠? 이렇게 우리는 패러티 비트를 이해를 했어요. 그러면 패러티 비트를 좀 더 직관적이고 알아보기 쉽게 마술 게임 뒤집힌 카드 맞추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지금 제 옆에는 지원자가 없으니까 제가 1인 2역을 해보겠습니다. 이 마술 게임을 이제 손상된 데이터를 어떻게 탐지하는 건지 알아보는 거예요. 준비물은 양면 색이 서로 다른 자석 카드 36개, 그리고 자석이 붙을 수 있는 화이트보드가 필요하대요. 저는 여러분들이 보기 쉽게 이렇게 이런 격자 모양으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겠습니다. 일단 게임 방법을 한번 알아볼까요? 패러티 비트를 잘 이해한 학생 중에서 마술사 한 명을 선정합니다. 마술사는 앞으로 나와서 자신의 마술을 도와줄 지원자 학생을 한 명 뽑습니다. 네. 그 다음에 마술사는 지원자에게 25개의 자석 카드를 주면서 자석보드에 마음대로 붙이라고 합니다. 지원자는 자석 카드를 5개씩 5줄을 붙입니다. 제가 이것을 여기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25개의 자석 카드를 주면서 자석보드에 마음대로 붙이라고 하는데요. 저도 한번 마음대로 붙여볼까요? 지금 이렇게가 25개예요. 네, 어떤가요? 무작위로 잘 붙였나요? 그러면 이제 마술사는 이건 너무 단순하고 쉬워 라고 하면서 자신이 직접 왼쪽에 한 줄 그리고 맨 밑줄을 추가하여 6개씩 자석 카드를 붙여 넣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새로 추가된 열이고 이 부분이 새로 추가된 행이 되는 거죠. 그러면 마술사가 된 학생이 눈을 가리고 있고 지원자로 나온 학생은 아무 카드나 선택하여 뒤집어 놓습니다. 마술사는 카드를 보면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바뀐 카드를 지목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 자석 카드를 어떻게 추가를 할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지 우리가 마술사가 지원자가 어떤 카드를 바꿔 놓았는지 기억을 하는 게 아니라 확인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패러티 비트를 배웠으니까 어떻게 할지 감이 잡히시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원자가 어떤 카드를 바꿀 건지 바로 알 수 있을까요? 네, 바로 교과서에 정답이 있죠? 자석 카드를 추가할 때는 검정색 카드 개수를 빨리 세마요 짝수로 맞추면서 짝수로 맞추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지금 첫 번째 줄은 검은색이 몇 개 있나? 하나가 있죠. 홀수계죠. 그럼 짝수계로 맞추기 위해서는 하나를 추가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둘째 열에서는 어떠고요? 검은색이 하나, 둘, 두 개 있죠? 그러면 여기는 흰색을 넣으면 되고, 여기도 두 개니까 흰색, 여기도 두 개니까 흰색, 두 개니까 흰색. 그리고 세로로 보면은 여기는 홀수계 있죠? 여기 하나 추가하고, 여기는 그대로 두면 되죠. 얘도 두고, 얘도 두고, 얘도 두고. 어떤가요? 그리고 얘도 마지막으로 짝수계를 맞춰야 하니까 하나를 추가하면 이제 우리의 패러티 비트를 완성한 겁니다. 이때 우리가 무작위로 이렇게 변경을 하게 되면은 우리는 바로 이상한 점을 알 수 있게 돼요. 왜냐하면은 1번 행은 일단 문제가 없죠. 짝수계니까. 2번 행도 짝수계니까 문제가 없죠. 근데 3번 행의 짝수가 아니에요. 이 중에서 분명 무언가 잘못된 거가 있는 거예요. 넷째 행 문제 없고 다섯째 행 문제 없죠. 이제 열로 한번 가봅시다. 첫째 열을 보면 두 개 괜찮죠? 둘째 열 두 개 괜찮죠? 셋째 열 하나밖에 없죠. 네, 셋째 행에 문제 있었고 셋째 열에 문제가 있었으니까 이거 하나로 딱 잡을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지원자가 바꿔버린 카드인 거죠. 어떤가요? 여러분, 패러티 비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게 되었나요? 그러면은 이런 패러티 비트가 지금 우리가 위에서 이전에 했던 거는 한 줄 하고 그대로 추가를 해줬어요. 그런데 우리 이번 게임에서는 이렇게 2차원으로 만들어서 패러티 비트를 열과 행으로 추가해줬죠. 이게 바로 2차원 패러티 비트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데이터를 보면은 0010100가 원본 데이터예요. 근데 여기에 추가된 비트가 1이 되는 거죠. 홀수 패러티. 우리 짝수 패러티로 합시다. 00101000이니까 0을 추가하면 되겠죠. 짝수로 맞추게 되려면. 그러면은 우리가 전달받은 사람은 이 패러티 이 데이터는 원본 데이터에 0을 추가했으니까 이제 이거는 전송된 데이터죠. 전송된 데이터는 문제가 없어 보일 거예요. 근데 만약에 사실 우리 원본 데이터가 001010 이렇게였는데 패러티 비트를 추가해서 전송 데이터는 10100 그리고 0이 되었는데 받은 데이터가 이렇게 바뀐 거예요. 1011100 지금 첫 번째랑 네 번째가 바뀌었죠. 근데 바뀌었는데도 여전히 1의 개수는 짝수계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경우가 생긴다면 이 데이터를 전송받은 사람은 여전히 의심을 하지 않고 이 데이터는 문제가 없구나 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은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게임을 했듯이 우리는 2차원 패러티 비트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전송하고 싶은 데이터가 0011이랑 1110, 1111, 0001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이 원본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줄을 좀 맞춰줄 수 있죠. 이때 우리는 패러티 비트를 상하 좌우, 그러니까 여기에도 추가 하나 해주고 밑에도 추가를 하나 해줄 거예요. 그러면은 짝수 패러티를 이용한다면 여기는 0, 1, 0, 여기 1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그럼 여기는 어떻게 보나요? 우리는 지금 가로로 봤을 때 패러티를 추가했고요. 또 세로로 봤을 때 패러티를 또 추가할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는 0, 여기도 0, 여기는 1, 여기도 1 이렇게 추가하면 되겠죠. 네. 여기는 세로, 가로 모두 1의 개수가 짝수로 맞춰지기 위해서 0을 넣어주면은 우리가 전송할 전송 데이터를 만들었어요. 근데 만약에 받은 데이터가 아까처럼 좀 다르게 받았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뀌었으면은 우리는 바로 알아낼 수가 있죠. 이렇게 첫 행을 봤을 때, 아, 바로 바뀌었구나 하고 여기가 문제가 생겼다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위에서 한 줄로 이용한 거를 단순 패러티 비트라고 하는데요. 단순 패러티 비트에서의 문제점은 짝수계가 잘못되면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2차원 패러티 비트라고 하는데요. 2차원 패러티 비트는 1차원 패러티 비트보다 좀 더 오류 감지 기능이 좋은데 역시나 2차원 패러티 비트도 같은 문제점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경우는 더 적겠죠. 그래서 우리는 현재 이런 패러티 비트, 간단한 패러티 비트보다는 좀 더 고도화된 패러티 비트를 이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꼭 패러티 비트만 이용해서 정보를 보존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만의 오류 감지 기법을 개발할 수 있으면 굉장한 개발자가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학습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은요. 정보를 전송하고 받을 때 원래 정보가 그대로 전송되었는지 변경되었는지를 감지하기 위해 1비트를 추가하여 전송합니다. 근데 이때 추가된 비트를 패러티 비트라고 부르는 거죠. 패러티 비트를 넣어 오류를 감지하는 방법에서 정보를 받은 쪽에서는 정보에 오류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1의 개수가 짝수인지 홀수인지만 확인하면 간단히 판단할 수 있었어요. 1의 개수가 짝수이며 오류가 없다는 것을 표현하는 게 짝수 패러티였고요. 홀수로 맞춰주는 게 홀수 패러티였어요. 그래서 짝수 패러티의 경우에는 1의 개수가 짝수면 오류가 없고 1의 개수가 홀수이며 오류가 있다
라고 생각하면 됐어요. 홀수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생각하면 됩니다. 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할 거고요. 그러면 우리 패러티 비트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고, 여러분들도 정보 분야의 또는 암호 분야 또는 전송 분야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더 자세히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